한국 그냥 싸구려 짝퉁이나 만드는 쓰레기 기업 천국이지. 삼성, LG 결국 우리 기술 흉내내서 값싸게 찍어내는 쓰레기 브랜드일 뿐이잖아. 이 말은 미국 가전산업의 심장, 120년 역사의 아틀라스 홈테크 이사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결코 위협이 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저 값싼 부품과 모방 기술로 살아남는 이류 제조국일 뿐이었죠. 이 믿음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혁신의 주도자였고 일본은 정밀 기술의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뒤를 쫓는 추격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재무팀이 내놓은 보고서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매출 그래프는 가파르게 꺾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까지 모든 지역에서 하락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프의 끝에 찍힌 이름은 낯익었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삼성과 LG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경영진의 눈빛은 흔들렸고 의자 등받이에 편안히 기대 있던 이들도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고르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120년 동안 지켜온 자존심이 숫자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이 단순한 일시적 위기인지 아니면 산업 전체를 뒤흔들 재앙의 전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비서가 한 장의 서류를 회의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의 상단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본 순간 몇몇 경영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름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미국의 가전 역사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미국 가전 산업의 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만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세계 초강대국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자랑스러운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아틀라스 홈테크에서 일해왔었어요. 처음 뉴욕에 있는 본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저는 마치 미국의 위대함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유리 외벽, 그리고 커다란 은색 글자로 쓰인 아틀라스 간판은 마치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었죠. 우리가 최고다. 이것이 미국 품질이다. 아틀라스는 평범한 가전회사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전 제조사 중 하나였고 수십 년을 거뜬히 쓰는 냉장고, 고장이 거의 없는 세탁기,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완벽하게 구워내는 오븐을 만들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믿고 있었고 부모가 쓰던 아틀라스 가전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했었죠. 심지어 영화 속 부엌 장면을 자세히 보면 우리 로고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저에게 아틀라스는 단단한 강철과 반짝이는 유리로 만든 미국 전통 그 자체였어요. 가게에서 우리 제품을 볼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부엌에 아틀라스 냉장고가 있는 걸 볼 때도 그랬고 이 세탁기는 15년째 쓰는데 아직도 멀쩡해요 라는 고객의 말을 들을 때도 그랬었죠. 저는 마음 깊이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미국 가전이 세계 최고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시절 누군가 저에게 한국에 대해 물었다면 저는 아마 어깨를 으쓱했을 거예요. 삼성, LG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저 TV나 휴대전화 만드는 회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들은 그냥 미국과 일본을 따라하는 모방자였고 우리가 이미 만든 걸 조금 더 싸게 만드는 정도로만 여겼었습니다. 한 번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들이 우리 품질을 따라올 수 없어. 미국 소비자들은 그걸 모를 정도로 바보가 아니야. 저는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아틀라스는 너무 높은 산 위에 있어서 어떤 신생기업도 거기까지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아직 한참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제 사무실은 20층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가끔 젊은 직원들이 한국 브랜드의 새로운 기술을 이야기하곤 했었어요. 삼성 냉장고가 이제 휴대전화랑 연결된다네요. LG가 말을 하는 세탁기를 내놨대요. 저는 웃어 넘겼어요. 말을 하는 세탁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나 싶었죠. 사람들은 튼튼한 기계를 원하지 그런 보여주기식 기능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제 커리어의 첫 장에서는 정말로 아무도 아틀라스를 건드릴 수 없다고 믿고 있었죠. 우리는 미국 기업이었고 강했으며 세상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 누군가 저에게 언젠가 한국 회사가 아틀라스를 구해줄 거다라고 말했다면 저는 웃어버렸을 겁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게 들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미 조용히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부심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고 바깥은 춥고 회색빛 하늘이 드리우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 위로 제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면서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안에는 재무팀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노트북은 켜져 있었으며 서류가 높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평범한 회의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마 예산 이야기나 마케팅 계획 정도 하겠지 싶었죠. 매년 하던 회의였고 지루하지만 안전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대형 화면에 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제 속이 꽉 조여왔습니다. 붉은색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고 있었어요. 조금 내려간 게 아니라 날카롭고 보기 싫을 만큼 가파르게 떨어져 있었죠.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재무팀장 마릴린이 말했어요. 그녀는 평소에 절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했었죠. 미국 시장은 작년 대비 15% 하락, 유럽은 22% 하락, 그리고 아시아 제 눈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무려 35% 하락이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어요. 한국 브랜드가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빼앗아가고 있었죠. 삼성, LG 이제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우릴 추월하고 있습니다. 마릴린이 말했었죠. 처음에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냥 올해만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경기 불황 때문에 가전 판매가 줄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가 다음 차트를 보여줬을 때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웠어요. 한쪽에는 아틀라스 제품, 다른 쪽에는 한국 제품. 기술 항목을 비교한 표에서 우리 쪽은 너무 빈약해 보였어요. 그들의 냉장고는 스마트 스크린 요리, 레시피 제한, 안에 카메라까지 달려 있어서 휴대전화로 장바구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세탁기는 원단 종류를 스스로 인식해 최적의 세탁 코스를 알아서 선택했죠. 더 조용했고 전기 사용량도 적었으며 심지어 가격까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화면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 주변에서 젊은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엔지니어인 데이비드가 말했죠. 제 여동생이 지난달에 삼성 세탁기를 샀는데 너무 좋아한대요. 다시는 아틀라스로 안 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데이비드, 당신은 아틀라스 직원이잖아요. 그가 대답했죠.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케팅 부서의 리타도 말을 보탰어요.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아틀라스를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 브랜드가 혁신을 주도한다고 봐요. 우리는 여전히 품질은 있지만 그들은 품질과 혁신을 다 갖고 있죠. 그 단어 혁신이 제 머릿속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저는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단순한 모방자에 불과했던 한국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불편한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죠. 혹시 그들이 맞는 걸까?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자리에 남아 차트를 바라봤어요. 붉은 화살표는 제 자존심이나 믿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건 단순하고도 쓰라린 사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아틀라스는 뒤처지고 있다는 것.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복도를 지나쳤어요.
복도에는 회사 역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첫 아틀라스 냉장고의 흑백 사진, 1950년대 광고 웃고 있는 가족들. 예전에는 그 사진들이 우리가 영원할 거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사라져가는 시대의 추억처럼 보였습니다. 그 쓰라린 매출 회의가 있은 지 2주 뒤, 저는 최고 경영자 로버트 해밀턴에게서 메일을 받았었어요.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번 주 금요일 긴급 이사회 회의. 로버트가 긴급이라고 부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폭풍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걱정할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했었죠. 금요일 아침이 되었고 이사회 회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로버트는 테이블 맨 앞자리에 서 있었고 두꺼운 서류철을 앞에 두고 있었죠.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아틀라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가전 부문을 매각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주먹으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가전 부문을 판다고요? 그건 곧 아틀라스 그 자체를 파는 거였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영혼 없는 이름표에 불과했어요. 저는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로버트, 그건 우리의 심장이고 역사입니다. 그렇게 쉽게. 그가 제 말을 막으려고 손을 들었어요. 알아요, 에드워드. 하지만 숫자를 보세요.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5년 뒤면 회사는 사라집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난방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죠. 로버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몇몇 회사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목록을 읽었어요. 대만의 폭스콘 아틀라스를 헐값에 인수하고 생산을 중국으로 옮긴 뒤 대부분의 일자리를 없앨 계획. 독일의 한 브랜드 일부 일자리는 유지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에서 아틀라스 이름을 제거. 캐나다 그룹 비슷한 계획, 투자 규모는 더 자금. 어느 제안도 결국 느린 죽음 같았어요. 공장은 문을 닫고 직원들은 해고되고 아틀라스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서서히 사라질 운명이었죠. 이미 화가 나 있던 제 마음은 로버트가 마지막 회사를 언급하자 더 굳어졌어요. 삼성전자 한국에서도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 턱이 굳어졌어요. 한국이라고요? 게다가 삼성이라니. 제가 수년간 하찮게 여겨왔던 바로 그 브랜드였죠. 그들이 아틀라스를 사고 싶어 합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한국 회사에는 절대 안 됩니다. 몇몇 사람이 제 쪽을 보았지만 아직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로버트는 차분하게 말했죠. 그들이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적어도 들어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본다고요?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경쟁자였잖아요. 제가 말했죠.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드워드, 그들은 이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틀라스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자존심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죠. 한국 회사가 우리를 소유한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미국의 깃발을 넘겨주고 역사 한 조각을 내주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더 어두운 생각이 스며들었죠. 혹시 로버트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혹시 그들이 진짜로 우리의 유일한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제 머리는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고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높고 당당하고 변함없이 서 있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저는 아틀라스가 과연 이렇게 계속 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제안은 곧 다가오고 있었고 좋든 싫든 저는 한국이 무슨 말을 할지 듣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있은 다음 주 저는 결심을 했었어요. 삼성이 정말 아틀라스를 사려고 한다면 저는 그들이 사람들 생각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했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서 한국 회사에 의지하는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이사회에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연구팀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벽에는 제품 매뉴얼과 오래된 보고서들이 꽂혀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가 조용히 울리는 가운데 제가 말을 꺼냈죠. 삼성가전 부문에 관한 모든 걸 가져와 주세요. 매출, 시장 점유율, 기술, 고객 후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특히 나쁜 것까지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책상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고서와 스프레드시트가 제 앞에 쌓여갔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쁜 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삼성은 전 세계 냉장고 판매 1위, TV는 10년 넘게 1위, 세탁기와 건조기 분야에서도 상위권. 그리고 그들의 기술 목록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내용 같았어요.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식재료와 유통기한을 추적하는 냉장고, 물과 세제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세탁기, 집안 전체를 휴대전화 앱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홈.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이건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죠. 저는 그들이 과대평가됐다는 증거를 원했었는데 눈앞에 있는 건 오히려 그들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더 난감한 건 미국 내 자료였어요. 젊은 소비자들은 한국 브랜드를 단순히 한번 써보는 수준이 아니라 충성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삼성과 LG를 멋지고 혁신적이며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 단어들은 원래 아틀라스의 몫이라고 저는 믿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블라인드 사이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면서 책상 위로 줄무늬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죠. 몇 년 전 제가 말하는 세탁기라며 비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 가벼운 기능이야말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곧장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내에 있는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어요.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는 가전제품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아틀라스 코너를 지나쳤는데 제품은 여전히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지만 조금은 옛날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 코너를 보았죠. 그들의 냉장고에는 대형 터치스크린이 달려 있었고 거기에는 요리 레시피와 가족 일정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음악까지 나왔죠. 세탁기는 날렵한 디자인의 우주선 조종석처럼 보이는 조작 패널이 있었어요. 저는 젊은 커플이 세탁기를 살펴보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죠. 세탁 끝나면 문자로 알려준다네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틀라스는 그런 거 없지? 저는 그들이 저를 눈치채기 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를 지울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저는 한국에 대해 오랫동안 틀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뒤 그날이 찾아왔었어요. 삼성팀이 서울에서 날아오고 있었고 25층 대회의실은 마치 귀빈을 맞이하는 자리처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긴 나무 회의 테이블은 반짝이도록 닦여 있었고 물병들이 가지런히 줄을 맞춰 놓여 있었으며 방 끝에 있는 대형 스크린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도착했어요. 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들이 거만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120년 된 우리의 전통을 대수롭지 않게 사고 싶어하는 젊은 기술자들일 거라고 말이죠. 아침 9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짙은 남색 양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과시하려는 기색은 없었지만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죠. 그가 바로 삼성글로벌 가전부문 부사장 박진우였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걸어와 악수를 청했어요. 손은 단단했고 미소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죠. 밀러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틀라스는 저희가 가장 존경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120년의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제품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우리가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하려 했는데 그는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며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스크린 첫 장에는 삼성 로고가 아닌 아틀라스 로고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건 우리 회사의 가장 오래된 냉장고 사진, 빈티지 광고, 심지어 첫 공장의 흑백 사진까지였죠. 삼성이 처음 미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고객을 이해하지 못했고 전통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말이죠. 그는 이 계획을 아틀라스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계획은 대담했었습니다. 1. 미국 내에서 아틀라스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할 것. 2. 삼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틀라스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장할 것.
3. 미국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해 세계 최고의 가전을 만들 것. 그리고 방안을 조용하게 만든 조건들이 뒤따랐죠. 모든 현직 직원의 100% 고용 보장. 전 직원 연봉 인상.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모든 아틀라스 공장은 미국 내에 그대로 유지. 저는 화면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회사를 파괴하려는 인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존중이었고 파트너십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박진우 부사장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아틀라스가 사라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우리 둘 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을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을 정말 받아들여도 될까? 그런데 회의실을 둘러보니 동료들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보였어요. 안도감 그리고 기대감이었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미래를 오랜만에 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사의 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왔었어요. 뉴욕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숨이 하얗게 변하는 날씨였죠. 저는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노트를 들고 있었지만 이번 결정은 종이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인수 제안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폭스콘은 헐갑 인수, 대규모 해고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조건이었죠. 독일과 캐나다 회사들은 투자 규모도 작고 아틀라스를 살릴 뚜렷한 계획도 없었어요. 그리고 삼성은 35억 달러의 모든 일자리 보장, 전 직원 연봉 인상, 연구개발 확대, 그리고 아틀라스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안이었죠. 최고 경영자 로버트 해밀턴이 테이블 앞에 서서 짧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아틀라스의 미래에 대해 투표합니다. 에드워드, 먼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죠. 지난 25년 동안 저는 미국산 자부심을 가장 크게 외쳤던 사람 중 하나였고 한국 기업을 가장 크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아틀라스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 가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미국 가전이 세계 최고이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선두가 아니라 뒤따르는 나라로 봤습니다. 삼성 같은 회사는 절대 우리 수준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25년 동안 틀렸어요. 회의실은 조용했고 제 말의 무게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남고 성장하고 다시 인정받을 기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역사를 존중하고 직원들을 지키려 하며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거래가 아니라 우리 둘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몇몇 나이 많은 이사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제 말을 더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제 표는 찬성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로버트가 테이블을 둘러보았고 한 사람씩 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결과는 만장일치였어요. 우리는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뒤 전 세계의 뉴스가 퍼졌어요. 삼성 미국의 거인 아틀라스 인수 월스트리트 저널. 미안 동맹 글로벌 가전시장 이끈다 로이터. 기자회견에서 삼성 회장은 로버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새로운 세계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짓고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시를 걸었습니다. 겨울 공기는 맑고 차가웠고 고층 빌딩들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상점 진열장 앞을 지나던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삼성기술 탑재라는 작은 라벨이 붙은 새 아틀라스 냉장고가 놓여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저는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죠. 한국이 우리의 파트너라면 불가능한 꿈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강하게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진실을 깨닫기까지 25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 진실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